보스니아 전쟁은 1992년 4월 6일부터 1995년 12월 14일까지 보스니아에서 발생한 국제적 무력 충돌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유고슬라비아 붕괴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 중 가장 잔인한 전쟁이었는데요. 400만 인구의 40%가 난민으로 전락되고 20만 명 이상이 전쟁으로 사망하지만 희생자 중 상당수가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집단 학살당합니다. 보스니아에 거주했던 민족은 무슬림 보스니아인, 정교회 세르비아인, 가톨릭 크로아티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보스니아 내에서도 세르비아인이 거주하는 스롭스카 공화국과 보스니아 전쟁 중 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인은 헤르체그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 공화국을 세웁니다. 보스니아 무슬림인은 이슬람 공화국으로 독립을 원했지만 세르비아계 보스니아인은 영토 유지를 위해 전쟁을 시작했으며 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인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됩니다. 얼핏 이들은 다른 민족으로 보이지만 사용하는 문자만 다를 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남슬라브족이었으며 단지 종교로 인해 이들이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91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유고 연방에서 탈퇴하자 보스니아에서도 연방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는 찬성하지만 세르비아계가 반대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1992년 2월 29일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가 보스니아의 독립을 선언하지만 세르비아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각 지역에서 세 민족 간의 소규모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1992년 4월 6일 미국과 유럽연합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독립을 승인하자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수도 사라예보를 포위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신유고 연방 세르비아 공화국의 지원을 받은 세르비아 민병대는 스롭스카 공화국의 이름으로 봉기를 일으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민족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초기에는 크로아티아계와 보스니아계가 함께 세르비아계에 대항하지만 같은 해 6월 12일 크로아티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면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과 영국, 나토 가입국은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는 신유고 연방 세르비아 공화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이것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아가 세르비아와 밀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UN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지만 이들은 현장 관리만 맡는 소규모 군대였고 세르비아계 입장에서는 UN 평화군에 직접 공격만 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었기에 전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세르비아 민병대 사령관이던 라트코 물라디치는 고라즈데, 사라예보, 비아치 세 도시만 점령하면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난다고 확신했으며 실제로 보스니아 공화국의 운명은 무척 위태로웠습니다. 1995년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보스니아 수도인 사라예보 시장을 폭격하고 수많은 무고한 시민이 학살당하게 되면서 국제적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데요. 이런 우세한 국제 여론을 이용해 나토가 세르비아계에 대한 전면 공습을 개시합니다. 동시에 미국 특사가 세르비아를 후원하던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을 만나 압력을 넣으면서 전쟁이 수습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옐친은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에게
세르비아계 민병대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계 민병대 지도자에게 더 이상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회담에 응하라고 설득합니다. 결국 1995년 12월 14일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협정이 체결되고 이로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은 독립국으로 인정되었으나 영토를 절반씩 차지한 세르비아계 스롭스카 공화국과 크로아티아 무슬림 연합, 이 두 세력이 한 연방 내에서 공존하는 식으로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새 민족이 돌아가며 맡게 된다는 협정 내용은 결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민족 분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으로 보스니아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이 각 3만 명이 사망하고 세르비아도 2만 명의 군인과 4천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 크로아티아 역시 5천 명의 군인과 2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2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가 민병대를 조직해서 서로 싸웠고 모두가 고문, 집단 강간, 대량 학살 등의 참혹한 전쟁 범죄를 저지릅니다. 세르비아를 지원하던 러시아를 경계한 서구 언론은 온갖 나쁜 짓은 세르비아계가 자행했고 크로아티아계와 보스니아 무슬림들은 일방적인 피해자로만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진실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전쟁 종식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의 전쟁 범죄자 재판에서 세르비아계의 전쟁 범죄들은 상당 부분 과장으로 인해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였고 반면 크로아티아계와 보스니아인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과정에서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발생하는데요. 스레브레니차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동부의 스롭스카 공화국에 속하는 산악마을로 5만 명의 보스니아인들이 살고 있는데 라트코 물라디치가 지휘하는 스롭스카 민병대의 공격으로 하루아침에 2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스레브레니차를 탈출해야 하지만 제때 피난하지 못한 1만 명은 꼼짝없이 스롭스카 민병대에 포위되고 그 순간부터 대규모 학살이 자행됩니다. 온갖 형태의 처형이 집행되었고 곧 죽을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들이 트럭과 버스로 바쁘게 실어 날라졌으며 도시 곳곳에 안매장지가 만들어집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고 이들 중 대부분이 남성이었는데 특히 10대 소년들이었으며 아기까지 학살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당시 유엔은 스레브레니차를 유엔 보호 안전지역으로 선포한 상태였고 400명의 무장한 네덜란드 평화군이 주둔 중이었지만 학살을 막지 못해 총 8천여 명이 실종 또는 사망합니다. 보스니아에서 자행된 학살 중 가장 끔찍한 점은 전혀 모르는 민병대들이 몰려와서 학살을 자행한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였고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나타나 총칼질을 해대며 죽이고 약탈을 자행합니다. 더구나 보스니아계뿐만 아니라 세르비아계 주민이라도 이웃을 죽이기를 거부한다면 자비 없이 학살당해서 함께 구덩이에 묻히고 맙니다. 학살의 생존자들은 자신들에게 총을 쏘고 학살을 저지른 이들의 직업, 이름, 취미까지 죄다다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스니아 전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